산진이 생태 미술 수업 나는 문이 있다 마지막 편 영상입니다. 준비된 나뭇가지 조각과 나무 껍질을 이용해 나무를 표현하는 미술 어떻게 완성될지 출발해 볼까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액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액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이 액자는 여기에 뭔가를 붙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미술 놀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때 쓰는 건데, 이를테면 제가 한 가지 놀이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잘라놓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 나무들을 무작위형 패턴 같은 거 아이들이 만들어서 추상미술을 이해할 적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액자 주변에 떨어진 거 빼내고 나면 이렇게 요거 자체를 자연미술 작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 이런 형태의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미술놀이 할 때 사용하는 액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래 본드를 붙이고 완성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액자에 놓아보는 과정으로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술이 뭔지 보여드릴 거고, 그거를 우리가 목공풀이나 이런 것들로 접착하면 작품이 완성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개하는 거여서 접착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액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광목천으로 감싼 판이 있는 액자, 작은 자연미술 놀이 액자를 쓸 겁니다. 우리가 주워온 나무 숲이에요. 이게 이렇게 줄기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잘라야 나무 표현이 되겠죠. 액자에 비해서 얘가 크니까요. 자, 수피는 이렇게 전지가위로 잘라주면 반듯하게 잘립니다. 요 잘린 부분이 밑둥이 돼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숲에 있는 나무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넓고 위쪽은 반드시 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에서 표현된다면 위로 가는 가지일수록 점점 좁아지겠죠. 자, 숲에서 이렇게 좁아질 겁니다. 자, 연결하는 건 우리가 그냥 손으로 뚝뚝 끊어서 해도 되지만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요렇게 끊길 것 같으면 여기를 잘라내고 요렇게 얹어주면 나무 가지 표현이 되겠죠. 자, 요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는, 요 수피는 밤나무예요. 죽은 밤나무에서 얻어온 숲인데 이 숲이에 내가 표현해주고 싶은 만큼 줄기를 놓아주면 됩니다. 물론 아이들하고 실제 자연미술 활동으로 작업할 때는 아이들이 표현하면서 바로바로 본드를 칠해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자, 놓아보지만 빨리빨리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는다면 이렇게 놓고 나서 본드를 발라주면 되죠. 자, 이거는 손으로 뚝 끄는 가지입니다. 가위로 자르는 게 이렇게 날카롭다면 손으로 자른 것들은 좀 더 편안한 무늬를 만들어내겠죠. 채집했던 나무 들 중에 내가 원하는 나무 한 종을 배치해 봅니다. 자,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올리면 크기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단 나무의 잎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나무의 잎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밑둥 쪽 말고 남은 이 잎이 있는 쪽을 놓아줍니다. 예. 나무 속살무늬와 겉무늬가 만나서 나무를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전달했던 메시지는 나무는 겉의 무늬도 갖고 있지만 속의 무늬도 가지고 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속을 다 지칭하는 게 아니고,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속모습도 예쁜 게 아니고, 겉모습이 못났다고 해서 속모습이 또 같이 못난 것도 아니다. 속과 겉은 각자 그 친구의 특색에 맞는 무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만드는 친구가, 아이가 자기가 생각해낸 무늬를 찾아서 놓는 건데요. 이때 놓여진 나무 조각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그 패턴이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요렇게 저는 그냥 놓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내려놓기로 하고요. 이제 큰 놀이 액자에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큰 놀이 액자에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큰 놀이 액자, 흰색이 있고 저희 놀이 액자 중에 또 이런 검은색 액자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생태교육에서 미술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생태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그 앞에 보이는 전경뿐만 아니라 배경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액자는 배경이고요. 앞에 놓여질 나무들은 전경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액자는 배경이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을 나무는 전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생태적으로는 나무가 서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나무에게 집중하지만 그 뒤 이면에 있는 나머지 숲들도 나무를 포함하고 있죠. 배경 또한 언제든 전경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배경과 전경이 단순히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관계, 즉 생태적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구성이거든요. 자, 이 배경에 따라서 우리 그 앞에 쓰여지는 게 달라지는 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를테면 배경이 검으니 이 앞에 쓰여야 되는 줄기나무는 밝은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밤나무 숲이가 흰 빛을 띠니까 밝게 놓아 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갈라진 틈이 있으니 줄기가 여기부터 갈라졌겠네요. 자, 세로결로 잘라주면 이렇게 잘립니다. 굳이 전지가위 안 써도. 전지가위를 쓰는 경우는 가로로 자를 때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를 이렇게 좀 뻗치게 놓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비스듬히 잘랐습니다. 자, 내려놓지요. 다음 여기도 훨씬 더 세밀한 작업들을 아이들하고 나무 수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구성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보여드린다고 하지만 너무 막 놓고 있네요. 옹이 절로 가. 자, 우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술 조형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 놓기에선 잘못된 곳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줄기보다 이 줄기가 더 두껍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얇은데 여긴 두꺼워요. 두 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위가지로 갈수록, 잔가지로 갈수록 그 나무 줄기는 얇아져야 됩니다. 자, 나무 줄기의 위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얇아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숲이는 굳이 그 날카로운 가위가 아니어도 잘 드는 가위면 다 잘 잘립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줘야 되고요. 자, 요 가지를 어떻게 빼볼까요? 자, 요렇게 빼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밝은색 수피가 들어간 것처럼 검은 배경에 마찬가지 이 주변에 배치되는 것들도 밝은색이거나 이 수피와 어울리는 게 좋겠죠. 오늘은 아주 밝은 색을 띠고 있는 단풍나무를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한 미적인 공간 이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하지 않고, 오늘은 막 빨리빨리 패턴화 시켜서 그냥 볼 수 있도록 작업해 볼게요. 실제로 지금 우리는 놓아보고 있지만, 아이들하고도 현장에서는 먼저 놓아보고 거기에 줄기를 붙인 뒤에 나머지 나무들은 놓아본 뒤 하나씩 목공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막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막 놓아도 패턴 때문에 조형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막 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느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찾게 되고 그 공간에 나무를 놓게 돼 있어요. 자,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놓으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막 그냥 놓는 것 같은데, 저도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공간을 찾고, 나무 두께도 여기는 이 두께를 놔야지, 이 두께를 놔야지 하면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놓고 있네요. 자, 얇은 수피에 아까 우리가 벗긴 오도묵나무 껍질입니다. 아까 벗긴 거죠. 이것도 있고, 이렇게 가죽처럼 벗겼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걸 가지고 할 때는 얘는 일반 가위로도 가위질해서 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수피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나무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서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해서 오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쪽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고 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수피의 나무의 특징은 우리가 껍질을 벗겨와서 하면 마르기 전에, 원래 이거 쓰려면 눌러 놓으셔야 돼요. 뭐 어떤 두꺼운 책이나 이런 거 판자 같은 걸로 눌러 놓으시면 이 상태로 그대로 마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려서 줄기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오리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얇은 수피는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어서 저 재미난 결과를 가꿀 수 있습니다. 자, 위로 갈수록 점점 얇아진다는 이야기 나무 관찰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좋고요, 사전에. 자, 얇은 나무 껍질은 가위로 오려 모양을 낼 수 있어요. 나무 껍질 종류마다 무늬가 다르고 나무는 가지의 나이에 따라 무늬가 달라져요. 그 무늬를 살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해서 벗겨놓고 그걸 두꺼운 판자 같은 데에 눌러서 말려놓으면 양피지처럼 우리가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오려서 만든 나무입니다. 아까 뚝뚝 잘라서 만든 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여기는 제가 나무를 주목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주목.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이건 이렇게 붙여 있죠. 저희 아이들이 지난주 수업에 만들어 놓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것과 제가 지금 만든 걸 배치해서, 이건 한 그루의 나무죠. 저희 연구소에서는 모든 아이들 작품은 나무라고 봅니다. 한 그루의 나무. 하나의 작품은 한 그루의 나무. 그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작품을 만들고 나면 내 걸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 작품들을 함께 모아놓음으로써 얼마만큼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지를 보는 활동을 꼭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만들었던 작품과 제가 만든 놀이 액자 작품들을 같이 배치해서 어울리는 숲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숲바닥이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자, 나무들로 만든 작품들로 꽉 찬 숲이 되었죠. 자, 한번 그럼 작은 것들부터 볼게요. 지금 오늘 제가 만든 요거는 아카시나무 숲이와 오동나무 단면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밤나무 숲이와 흰 나무결을 가진 단풍나무로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쌀이나무하고 밤나무로 만들었고요. 지금 요거는 고욤나무와 느티나무 숲입니다. 고욤나무는 단면이고 숲이는 느티나무지요. 자, 요거는 오동나무랑 지금 단면나무는 우리 주목입니다. 주목과 오동나무가 함께 만든 무늬고요. 자, 요렇게 만든 무늬들. 자, 여기 벚나무하고 소나무를 이용해서 또 나무를 표현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 상수리나무하고 그 참나무 숲이 같이 만나서 만들어졌고요. 자, 요렇게 해서 숲바닥에 나무가 모여 나무가 무늬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자, 그래서 이제 숲바닥에 나는 무늬 있다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나하나 아이가 만든 작품과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놀이액자에 만든 나무가 모여서 숲바닥에 쭉 놓이니 그냥 아름다운 자연미술 작품이 되었죠. 자,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도록 할게요. 정말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저마다 겉과 속 무늬를 갖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제각각 무늬를 갖고 있어요. 그 다른 무늬의 나무가 모여 아름다운 숲이 되듯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무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위와 어울려 숲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나뭇가지에서 찾는 아름다움입니다.